안녕하세요, 충수돌입니다. 오늘은 1월 13일 금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좀 늦었죠. 오늘은 영상을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종목을 좀 봐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그냥 겸사겸사 지수 얘기도 할 겸 그냥 늦은 시간이라도 켰다라는 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89% 상승 마감하였고요. 코스닥도 0.14% 상승 마감하였지만 사실상 시장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볼 수 없는 흐름이었어요. 오전에 좀 어제 미국 시장이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전에는 조금 강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척 하다가 10시 이후부터 코스닥 위주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고, 그에 비해서 코스피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고요. 대형주 위주겠죠? 또 여전히 들어왔고, 또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했죠? 0.25% 인상했어요.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가 1% 차이가 나요. 그냥 올릴 거면 3.5%가 아니라 4%든 5% 빨리 올리면 좋은 부분인데 글쎄요. 또 서민들 얘기하겠죠. 이 금리가 올라가면 또 대출 받았던 가계대출이든 뭐든 이자 부담이 기존에 100만원 내던 게 지금 200만원 낸다, 별의별 얘기 다 있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이든 뭐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금리 자체를 좀 쉬엄쉬엄 올리는 거. 결국엔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언젠가 빠질 거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는 부분인데, 제가 보는 관점은 글쎄요, 저는 그런 대출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분명히 서민들도 힘들겠죠. 당연히 올라가니까 변동금리에 대한 부분은 빠지면 좋은 거지만 당연히 오르면 힘들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들이 대처안을 마련하면 되는 거고, 혹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최근에 나오죠. 4%대 3점 몇 프로대 고정금리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냥 우리의 금리는 올리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이자는 많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서민들 대출 어쩌고 저쩌고 생각하면서 서민들 통장에 있는 이 돈에 대한 이자는 그렇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통장은 금리가 3.5%인가요? 아니에요. 여전히 1.2%, 1.5% 이지랄이에요. 거기에 이제 신규적인 관점에서 통장을 만들었을 때 우대금리네 주접이네 하면서 3.5% 4% 혹은 5%를 맞춰주죠. 결국엔 은행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대출로 지들은 야 금리가 3.5%니까 최소 4% 이상 우리는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고, 돈 맡긴 우리한테는 4% 이상 주기 아까우니까 기존에 야 니네는 1.2, 1.5대 가입한 고객들이잖아. 그러면 이 금리 그대로 받아가는 거지. 뭘 바래? 금리가 4%, 5% 올려놓으면 이거 다 빠져나가서 새로 신규 통장을 만들까봐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웃긴다라는 거죠. 지수는 미쳤다고 미국 따라가고 중국 따라가고, 미국 빠지면 빠지고 미국 올라도 빠지고 멈춰있고 이지랄하는데 금리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낮아요. 이러니까는 우리나라 시장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고 맞춰가야 되는데. 예전에 쥐박이 시절 때도 돈을 풀어서 미국 시장은 쭉 끌어올렸을 때 우리는 가둬놨잖아요. 대기업 살리기 해가지고 전혀 정반대로 갔었죠 그때도.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고 빠지니까 우리나라도 빠지는 거고 여기서. 이게 참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인 거는 그런 거를 조장하는 혹은 그런 거에 입김을 넣을 수 있는 누군가는 그와 반대적인 행보를 띄고 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 새끼를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희생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재미가 없는 거고,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변하려고 하더라도
코스닥 위주로 두드러 패는 거예요. 코스피는 누누이 말씀드리죠. 결국엔 나라가 망하진 않는다. 그렇다면 투자는 해야 된다. 부동산 다 빠졌다. 그럼 지금으로서 재테크 할 게 없다. 사기치는 거 말고는 재테크 자체가 어려워요. 부동산에 처박아도 빠졌고, 뭐 어차피 부동산은 장기적인 관점인 거고, 주식은 단기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래든 저래든 지금 시점에 우량주 모아야 된다. 나중에 분명히 올라간다. 반응은 항상 주식판, 이제 코인도 생겼으니까 코인판에서 먼저 발생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오르고 나서 부동산이 오르는 거예요. 나중에 빠질 때도 늦게 빠지듯이 오를 때도 늦게 오르는 거예요. 그럼 먼저 반응이 빠른 주식, 뭐 채권, 뭐 등등 해서 그런 놈들이 먼저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량주를 모은다. 그래서 코스피는 미친듯이 들어온다는 거죠. 누가? 외놈들이. 그죠? 요런 경우도 드물었죠. 참 재밌어요. 주가가 여기 있을 때는 개인들 물량이 많고, 주가가 이쪽으로 내려가면 꼭 얘네들 물량이 많아요. 이게 주가를 누르면서 참 주워 남는다라는 거죠. 결국엔 이 시장의 주도를 누가? 요 새끼가 한다. 그리고 요 새끼가 서브 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돈 있는 요 새끼들이. 이게 돈으로 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은 돈 있는 놈이 무조건 이긴다 그러잖아요. 10번 잘하면 뭐예요? 한 번 망가져버리면 땡인데. 몰빵해가지고. 그죠? 10번 따면 뭐예요? 돈 있는 애는 10번을 잃든 100번을 잃든 상관없어요. 그냥 한 번만 따면 돼요, 얘는. 왜? 돈이 계속 있으니까. 지금 이 시장 자체가 그런 구조예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들어왔던 물량 또 다 나갔죠. 들어왔던 물량도 다 나갔어요. 위에서 팔아 쳐먹는다라는 거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니까 주가를 끌어올릴 수는 있다. 말 그대로 호가창 매도호가, 매수호가 있으면 10주 가지고 샀다가 다른 계좌로 10주 팔았다가 그러면서 들어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낮출 수도 있는 거고, 그만큼 가볍다. 그만큼 강성 주가를 부양할 사람이 코스닥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낙엽이고 장난치기 좋은 주식인 거고, 분명히 물량을 다 팔아야 되는데도 주가를 여기서 시작했던 물량과 중간중간 왔다갔다 하면서 결국엔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와도 물량은 여기와 여기와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 있던 물량과 주가가 이만큼 내려앉아도 물량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자전거래예요. 그냥 코스닥은 지들끼리 자전거래 한다고 보시면 돼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코스닥만 항상 빠질 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올릴 때도 빠르게 올릴 수 있겠죠. 그럼 시장이 어느 정도 다시 뭐 더 이상 바닥이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의 관점에서는 코스닥은 704포인트 다음주, 또 설 연휴죠. 이제 다음주 지나면 다음주는 어느 정도 또 뭐가 나온다? 개인들 물량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 다음주 이 외놈들, 개관들이 코스닥 물량을 받아주는지를 우리는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번주 일부러 팔았을 수 있다. 코스피는 어찌됐든 개인보다 지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팔 개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주워 담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분봉상에 잡아놓고 주워 담는 거예요. 무지하게 주워 담았다라는 거죠. 그죠? 코스닥은 무지하게 팔아댔다라는 거고. 좀 극과 극이다. 다르긴 하지만 차트의 모양은 크게 다를 건 없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결국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내실이 튼튼한 예를 들어 그냥 캔콜라가 아직 따지 않은 캔콜라와 다 마시고 다 마신 캔콜라, 멀리서 보면 그냥 캔콜라예요. 그죠? 가까이에서 가서 들어봤을 때 얘 이건 아직 안 먹었네? 이건 먹었네? 먹고 깡통이네? 그런 차이인 거예요. 이게 코스닥이고 이게 코스피다. 그런 기준인 거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주구장창 주워 담는다. 결국에는 대형주들이 많이 빠졌고, 그런 대형주들이 올라가야만이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그때 뭐 한다? 지들은 팔아 처먹을 거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채워넣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지수는 다시 밑바닥까지 내려왔었으니까. 그죠? 여기서 미친듯이 사서 힘들게 쳐 올려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파는데, 여기서 1억 샀으면 요 파는데 얼마? 2천만원 밖에 안 팔았어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8천만원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여기서 여기 올리면서 또 8천만원 사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여기 올리는데 1억 2천이 들었다. 1억이 들었다.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었다. 여기서 여기까지 2천 팔고 8천이 남았다. 또 올리는데 1억 6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량이. 결국 여기보다 낮게 올렸는데도 물량을 더 늘린 거예요. 무조건 밑에서 받을 수는 없으니까. 개인들이 무조건 던져대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 매물이 생기기 때문에 올릴 때 지들도 부담이 되니까 들었다 놨다 하면서 물량을 더 모았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일단 단기적인 저항까지 주봉상에 올라온 거예요. 그죠? 대신 코스피의 모양이 확실히 아직까지도 뭐다? 좋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코스피는 이제는 2280포인트는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닭은 이제는 675포인트 되겠네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코스닥도 여기 713포인트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좀 만들어 놓고, 이 코스피와 코스닥 기준으로 코스피가 올라간 것처럼 코스닥도 여기서 요렇게 올랐다가 요렇게 눌러주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올렸다가 눌러놓고 여기서 맞았다라는 거죠. 아직 이 추세를 변경시키지 않은 거예요. 긴가민가하게. 긴가민가한 흐름인 거예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누르는 추세는 뭐 했다?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뭐 기껏해야 횡보 혹은 박스권 아니면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대신 코스닥이 저 모양인 거 보면 미친 상승 흐름보다는 한 차례 올리면서 뭘 만들 확률이 높다? 박스권을 만들어 놓을 확률이 높다. 올 상반기는. 그냥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라는 거고요. 지수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피는 밑으로 눌리는 자리는 2365포인트에서 2355포인트 이탈하지 않는 그림 만들어낼수록 좋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나중에 또 이 갭자리를 메꾸러 내려올 건데, 2400포인트를 확인하고 내려올 거냐, 이 위를 한번 뚫어 올렸다가 내려올 거냐, 얘 뭐 관점으로 봐야 될지, 글쎄요. 얘네가 갭을 한 번이라도 안 메꾼 적이 없어서 이게 다 지금 부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코스 닭대가리도 있네요. 갭이 690포인트까지 차후에 시장에 조정이 나오면 2월달 뭐 혹은 3월달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 요 갭자리 한번 메꿀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 결국 지금 자리는 몰빵하는 자리까지는 아니다. 물량을 늘렸다면 혹은 늘리고 있다면 슬금슬금 뭐 해야 된다? 또 다시 물량을 줄여야 될 시점이구나 라고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요. 지수가 애매할 때는 우리가 고퍼스를 봐야 되겠죠. 일단은 3,000원을 깨고 내려앉았어요. 그죠? 3,000원을 깨고 내려앉았고, 그러면 시장은 조금 더 상승할 확률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인데, 이제 월요일날이 중요하겠죠? 월요일날 다시 얘가 3030원 위로 안착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뭐다? 다시 도루묵이 된다. 우리가
이 자리는 이탈하면 안 돼요. 대신 이탈하더라도 다음날 빠르게 회복하면 괜찮아요. 라는 말 하듯이 얘도 아직은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기서 얘네들도 주구장창 여기서 사 올려갖고 여기서 싹 팔아쳐먹었죠. 밀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흐름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지들이 돈 갖고 장난치는 것밖에 안 돼요. 그죠? 어찌됐든 고버스도 단기 바닥권을 확인했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혹여나 여기서 2,800원대까지 내려앉는다면 앞으로 시장의 흐름은 하방보다 상방이 90% 이상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거지로 쳐올리지 않는 이상, 정말 돈질해가지고 광질한다듯이 쳐올리지 않는 이상 그게 유력하다라는 거고, 2,800원까지 만약 얘가 빠져서 내려온다면 이 고버스는 2,500원에서 2,600원대까지는 한번 눌려야 된다. 그러면 그에 비해서 지수는 그만큼의 상승을 할 거고, 2,500원, 600원대까지 내려오고 나서야 뭐가 나온다? 이제 시장의 조정이 좀 크게 다시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오늘 오랜만에 쌍방울 관련된 애들이 움직였죠. 잡주 중에 상잡주들이 오늘 좀 많이 움직였어요. 상잡주들이 움직이면서 금요일 일어나서 움직이고 오후장에 다 쳐미는 뭐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는데, 쌍방울은 제가 컴퓨터가 좀 용량이 떨어져서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광림하고 비비안만 볼게요. 자, 광림 후발주로 좀 움직였고요. 기존 뭐 인수한다 뭐 어쩐다 그지부렁으로 한 500만원 1000만원씩 기사 써가면서 돈지랄 좀 했죠. 돈 좀 벌고 개인들 피눈물 흘리게 하고, 주가가 뭐 했다? 다시 한번 쭉 빠졌다. 쭉 빠지고 나서 오늘 고점을 찍고 밀렸어요. 사실상 이 고점을 찍은 자리가 2평의 고점 혹은 볼린 이 구름대 상단도 되지만 어디 기존의 거래량이 터졌던 하단 자리예요. (1305원) 오늘 고점 1305원. 그죠? 거래량이 오늘 터지긴 했지만 여기 터졌던 거래량보다 적게 터진 거예요. 왜? 밀린 것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이 자리를 못 뚫어 올린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까지 뭐 했다? 때렸다. 그럼 이 자리를 뚫어 올린다면 그 다음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겠죠? 1,700원대인데 이거는 넉넉하게 보는 사이즈인 거고요. 그럼 이 중간에 있는 매물대만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면 이 종목이 1,300원을 뚫어 올린다면 1,500원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는 먹을 수 있는 자리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까지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종목은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올라가면서 쳐맞았으니까 내려가면서는 어디? 위에서 쏜 자리에서 지켜줘야 되겠죠. 그 자리는 1,100원이다. 이해되시죠? 종가상 1,1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1,500원대까지 한번 차례 도전할 수 있다. 대신 그 시간이 빠를 거냐 좀 더 걸릴 거냐 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3등주 비비안도 오늘 거래가 좀 터졌고 후발주로 빵 하고 쳐 올랐다가 결국엔 주저앉았어요. 뭐 주봉, 월봉, 뭐 주봉상의 저항대를 쳐맞았다. 그리고 기존에 고점을 올렸던 윗꼬리를 다는 자리에서 맞고 떨어진다. 즉 기존에 매물을 만들었던 요 자리대를 못 뚫어 올린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한 차례 확인하고 있다. 그죠? 여기서부터 슬금슬금 확인하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의 기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1,900원 정도까지는 한 차례인 게 1,850원에서 1,900원 정도까지 한 차례 올라갈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이 종목이 지켜야 되는 자리는 어디? 1,38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390원이네요
요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요 윗자리를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올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요 자리 이탈하면 나가리구나. 얘는 1300원까지 또 밀고 내려가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흐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뭐가 또 괜찮았는지 혹은 좋지 않았는지 본다면 네오 위주가 차트의 흐름이 좀 이어지는 부분이네요. 근데 얘 한 번만 눌러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수급은 괜찮네요. 수급은 괜찮은데 이평이 떠있단 말이에요. 모여져 있는 자리가 있고 그럼 여기서 한 번 정도 눌러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죠? 자 어찌됐든 고점을 찍고 바닥을 찍고 나니까 다시 어디까지? 고점까지. 그럼 쌍봉의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내려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우선적으로 여기 1차적인 지지라인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뭐였다?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 지지를 받았으니까 위로 올라오면서 어디까지? 요 근처까지는 한 차례 뭐 할 수 있다?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다. 즉 38,300원을 뚫어 올려서 지지받으면 얘는 41,500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갈 거고 이 자리 못 들어 올리면 결국 뭐 다시 36,000원 1차적으로 확인하러 내려올 거고 결국엔 다시 이 자리 때리러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는 정확하게 쌍봉의 흐름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쌍봉의 흐름 여기서 버텨낼 거냐 말 거냐도 중요하겠죠. 왜냐면 이 장기적인 이평선이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주가도 위아래로 들었다 놨다를 하는 흐름은 맞는데 어찌됐든 한 차례는 더 눌러주는 게 차트의 관점상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추세는 또 살아있네. 조금 애매하네요. 이게 저는 들고 있지 않는 입장이니까 애매한 거예요. 어찌됐든 한 번 정도는 더 이거 29,000원대까지 한번 누르면은 신규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찌됐든 좀 올랐으니까 좀 봤고요. 대웅제약을 좀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약바이오죠. 이러면 제약바이오는 항상 별로고 자 대웅제약 연봉이에요. 추세적인 흐름이 뭐다? 그닥 좋지 않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요런 식으로 고점을 만들어내다가 이제는 몸통의 고점을 뭐한다? 못 들어 올린다. 즉 수급이 갈수록 빠진다. 그나마 기존에 수급이 있을 때는 위에 있는 상단 고점까지 때리는 자리였는데 지금은 뭐 밑에 있는 하단 고점도 못 들어 올린다. 뭐 아직 이번 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럴 수는 있지만 이건 상승이 아니라 하방이라는 거죠. 아직은. 그러면 요런 그림인 거고 요 추세도 요렇게라도 기존에 만들고 있었던 자리인데 어떻게 됐어요? 추세를 뚫고 내려앉았죠. 그럼 단기적인 상승 추세 못 들어올리고 단기적인 하락 이 추세를 뭐 했다? 뚫고 내려앉았다. 그러면 이제는 밑에서 지켜줄 자리가 136,000원 부근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새로 만들어내는 요 추세를 한번 기대해 봐야 된다는 거겠죠. 요 추세를 한번 기대해 봐야 된다. 이게 136,000원 정도 자리에서 단기 지지를 받을 거냐 아니면 뭐 또 다른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의 관점으로 봐야 될 거라는 거고요. 얘도 이렇게 추세적으로 좀 애매하네.
이런 추세의 흐름을 좀 만들어낼 것 같다라는 판단은 드는데, 자, 주봉. 일봉을 볼까요? 일봉. 일봉으로 보면 추세가 깨졌죠? 우리가 좀 차트상 어려울 때는 일단 추세만 그려보셔도 크게 도움이 돼요. 이 흐름을 이어가는지 마는지. 그죠? 여기까지 버텨냈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뭐? 수급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힘이 빠진다.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만큼 종목의 메리트가 갈수록 떨어진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다가 누군가가 팔아먹고 이 판 다음에 시장이 올라올 때 같이 상승하는 그림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매물을 잔뜩 여기다 만들어 놓으니까 맞고 뭐한다? 떨어진다. 떨어졌다. 근데 기존 저점에서 지지받았다.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 그럼 또 다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눌렸을 때 만들었던 여기죠. 여기 고점을 못 넘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계속 계단식으로 쳐맞는 거예요.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밑에서 단기적으로 기존에 이 바닥권을 찍었네 라는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죠. 라고 접근할 수는 있지만 밑에서 찍어 올라오는 추세는 깨졌다.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버틴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랬든 저랬든 15만 3천원 위까지는 올려다 놓고 버텨야 돼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버티는 척 하면 뭐다? 한방 빵 하고 나온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요렇게 선이 있으면, 줄이 있으면 누군가는 아직 여기서 서 있는 거고, 누군가는 여기에서 엎드려 있는 거고, 종목이 누군가는 여기서 잡고 걸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죠? 누가 보더라도 얘가 제일 편해 보이고, 얘는 조금 간당간당, 얘는 이거 계속 이렇게 가다간 떨어지겠는데? 팔의 힘이 떨어질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인 거예요. 지금의 차트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기존의 저점대를 한번 확인할 확률이 높아요. 뭔가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13만원, 12만원, 13만원대를 한 번 정도는 확인하러 내려올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 차트의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뭔가 이슈가 당장 나올 건 없을 것 같아요. 얘에 비해서 대응을 한번 볼까요? 차라리 대웅이가 낫네요. 왜 낫냐? 대웅제약은 한번 쳤거든요. 어찌됐든 바닥을 때리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모습을 대웅하고 만들어내다가, 대웅제약은 위로 상단을 올려서 여기서 한 차례 뭐 했다? 팔아먹었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에 비해서 대웅은 팔아먹을 자리를 안 줬다라는 거죠. 팔아먹을 자리를 안 준 거예요. 결국엔 공매도는 치더라도 내가 몰려있으면 너도 몰려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쌍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인 거고요. 뭐 사실상 더 빠질만한 자리가 좀 없다라는 거죠. 아직은 애매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대웅제약이 빠질 때 얘도 덩달아 같이 빠질 거냐, 아니면 대웅제약은 대웅제약대로, 대웅은 대웅대로, 기존에 대웅제약이 대웅과 다르게 움직인 것처럼 얘도 다르게 움직일 거냐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냥 지금은 대웅제약보다 대웅이 훨씬 나은 그림이다. 그리고 대웅도 좀 더 나은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2만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 만들어낸다면 요 박스 유지한다라는 거고요. 요 박스가 유지되면 시간이 흐르더라도 결국 어디까지? 다시 한번 2만 4천원, 5천원대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뭐다? 메리트가 없다. 올 상반기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참 물려있는 사람들이 다 개인인가? 참 대단하다라는 거죠. 차트 보면 참 재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너무 달라요. 여기서 거래가 터졌으면 누군가가 잔뜩 들어왔다라는 건데 이게 다 개인만이냐? 우리 같은 힘없는 개인들이 한 주 두 주 모아가지고 이 정도 거래량을 터뜨리고 여기에 다 물려있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분명히 누군가도 수익 실현하고 어느 정도 물량은 남아있을 텐데 이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버려놓을 수가 있는 건지 그것도 참 신기하다라는 거죠. 그죠? 주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뭐 겨울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봄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 땅이 좋지 않으면 씨를 뿌려도 뭐 곡식은 나지 않는다. 현재 이 차트의 그림은 씨를 뿌려도 곡식이 나올 수 없는 이 뭐예요? 토질이에요. 영양제를 맞아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얘는 토질은 좋았는데 심을 때 잘못 심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차트의 모양인데 어찌됐든 지금은 상승보다는 하방의 압력을 조금 더 받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대하TI도 좀 움직였는데요. 뭐 얘도 마찬가지죠. 뭐 차트가 얘는 3350원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고요. 이 자리 이탈 안 하면 이랬든 저랬든 여기 이 3880원까지는 뭐다? 박스권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해되시죠? 이 종목은 하방의 압력은 확실히 끝났고요. 이젠 뭐 해야 돼? 횡보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하락한 만큼 횡보를 해줄 건지 그만큼의 횡보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누르면서 요만큼의 폭을 뭐 해야 된다? 축소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들었다 놨다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는 거고요. 뭐 월봉은 바닥의 흐름을 좀 만들어 놨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주봉상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위에 있는 저항이 아직까지는 많다. 일봉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흘러내린 자리 그리고 요렇게 또 차트 그러니까 각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각도가 온화해졌어요. 이렇게 온화해졌고 그리고 다시 요렇게 올라가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못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또 요런 차트. 그러면 추세는 요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아직까지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거예요.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어쨌든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 MDS 테크 그제 영상 한번 찍었죠? 투자주의를 피했어요. 투자주의를 피했지만 위에서 찍어 누르는 5일선을 뚫어 올리지 못하고 한 차례 밀고 내려가는 결국 여기 갭자리를 다 메꿀 거냐 메꾸지 않을 거냐예요. 요렇게 좀 길게 이거 좀 분봉으로 볼까요? 이게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면요 아이고 선이 안 거지네. 자 2300원이 기존의 이 시가 자리죠. 갭 떴던 시가 자리 점상 갔던 자리 그리고 나서 위로 올렸던 자리가 2700원대. 그러면 2300원과 2700원의 중간값이 어디에요? 2500원 수준이에요. 2500원 2450원 정도 그죠? 그러면 얘가 이 갭을 2300원까지 싹 메꿀 거냐 아니면 여기와 여기에 대한 갭자리 중간까지 메꾸고 반등할 거냐. 만약 중간까지만 메꾸고 반등한다면 이 종목은 한 차례 더 이 2900원 혹은 3000원 자리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올라올 수 있다. 대신 그 자리를 못 들어 올려낸다면 다시 못 들어 올린다면 이 종목은 당분간은 크게 재미없을 거예요. 그걸 떠나서 2300원까지 찍는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데 2,500원을 못 뚫어낸다. 그럼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시장이 완전히 그냥 좋지 않으면 차라리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붙을 수가 있어요. 시장이 좋지 않을 단기적으로 헤쳐먹으려고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시장이 좋아지면 저런 종목들이 안 갈 확률이 높아요. 왜? 굳이 저 종목 말고도 사고 싶은 종목이 많을 거니까. 그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얘가 월요일날 어떤 모양을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가 중요한 거고, 그 흐름을 월요일이죠. 월요일 장 마감까지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2,300원까지 밀고 내려가는 그림 만들어내면 그닥 좋지 않을 수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